자, 한 분 더 추가되셔 오셨고요.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편하셨죠? 네. 네. 자, 앞서 이제 그 배터리데이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와 반대적으로 생각해보면 국내 업체들이, 그러니까 배터리데이가 소문난 잔치고, 사실 그냥 뭐 어떤 상징성으로 국한된다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를 보유하신 서학개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지금 뭐 금투협의 데이터를 보니까 4조 8천억, 이게 한 기업에 5조 원 가까이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건지.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준비하라의 내용이 있는데 네. 조금 그건 아껴두고 미리 좀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네. 뭐 예전과 같은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드시. 뭐 거기에 대한 논리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테슬라가 절대적입니다만 전부는 아니죠. 네. 그리고 이 수십 년, 거의 뭐 100년 가깝게 어떤 자동차를 생산을 해왔던 이런 미국의 기업, 또 유럽의 기업,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이런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 나가는 만큼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이제 왕년에 잘 나갔던 자동차의 왕국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잠식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거의 마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유럽 쪽에서부터 폭스바겐을부터 서서히 거기 이제 잠식을 좀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자동차 뭐 저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이제 여기까지 분당에서 좀 오는 와중에 테슬라를 많이 보면 한 5대, 못 보면 한 뭐 2~3대 정도를 봅니다만, 그 파란 번호판을요. 그만큼 점점 다른 메이커가 만든 파란색 번호판도 함께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 테슬라가 이끌고 가는 이 전기차 시장의 시장 확대와 어떤 선도적인 부분은 크게 건드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 밑에서 이제 후발로 추격하고 있었던, 그리고 왕년에 이 자동차의 감성을 만들었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잠식을 시작할 시기가 점점 되고 있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이제 뭐 1,500슬라, 뭐 2,000슬라 거기서 뭐 액면 분할해서 이렇게 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 다시 나올 가능성보다는 저는 좀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 숨죽였던, 요즘에 현대차가 올라오는 이런 것 저는 뭐 우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그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이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이라면 어느 정도는 좀 비중 조절을 해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줄이고 상시 EDP 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나? 네, 고맙습니다. 그래 좋아요. 네. LG화학이나. 네. 좋아요. 이렇게 맥락은 비슷한데 사실 그 뒷면에 보면은 테슬라라는 상징성이 있고, 뭐 중국의 배터리 업체 아까 CATL 얘기했지만 네. 일본의 이 배터리 업체하고도 우리가 지금 경쟁하잖아요. 네. 파나소닉이나 또 미쯔비시 같은데도 사실 그 뭐 재료들을 지금 테슬라에서 슬쩍 넘기는 모양이던데, 자, 일본과의 경쟁 구도, 오늘 일발 잔전의 내용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이번 주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엔화가 의외로 너무 빨리 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풍파라는 이제 한자어를 좀 쓰긴 했습니다만, 저 스가발, 발은 이제 출발할 때 발자입니다.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자,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지금 이제 들어서게 되죠. 원래 이름을 하면 이제 관의위 이렇게 되던데,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지지율은 현재 74%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과거에 아베 정권이 들었었을 때 엔화 약세,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을 엔화가 이제 75엔대부터 125엔대까지 확 끌어올리면서 엔화 약세로 경제를 부흥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게 결국엔 성공하진 못했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가가 신임 총리가 되면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엔화가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강세로 갔습니다. 달러엔 환율입니다. 그 엔화 강세는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리스크 오프, 리스크를 꺼버리는 이런 형사이기도 한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엔원 환율이 같이 상승한다라면은 이건 좀 긍정의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의 경쟁, 뭐 도요타라고 하는 일본 완성차 업체, 또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배터리 업체, 이런 쪽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부정은 우리 원화도 같이 강세를 나타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달러 원 환율이 14원이나 주저앉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주가가 확 불붙지는 못했다라는 게 일본 엔화의 그 리스크 어프를 따라가는 건지 위안화 강세라는 것도 복병적으로 따라가는 것인지 아시아 통화가 전부 다 강한데 호재인지 악재인지 애매모호한 구간에 지금 이번 주에 들어선다라는 거. 좀 어려운 주제에 있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한 번쯤은 다른 데 짚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예, 스가 신임 총리.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민 기자님? 뭐 휴가 가셔서 생각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섬에서 네, 네. 일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일본이랑 가깝더라고요. 네. 네. 오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좀 골라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포인트는 우리 현대차나 네. 아니면은 또 하나의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슈 뭐 이런 걸로 조금 무리해서 짜내 보려다가 보니까 너무 돌아갔나 싶기도 하고. 일단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자동차가 맞습니다. 그죠? 자동차가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네. 애매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듯이 이게 이제 달러에 대비해서 뭐 그 엔화가 강해지는 거는 이제 한국에는 좋은 얘기입니다만 원화가 지금 같이 강해졌는데 반대로 좀 유럽 통화는 또 약해졌고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요인 때문에 이제 약간 이런 생각보다 빠른 이런 변동성이 생겼는지는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미국에는 뭐 옵션 만기도 있었고 FOMC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선이 그렇죠. 거의 이제 뭐 40일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1월이니까 11월 초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지금 나오는 어떤 이제 외환의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아직은 저도 이제 머릿속에 정립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스가 신임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그런 기조를 흔들 만한 뭐 왜냐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선거를 좀 다시 해야 되고 뭐 일본의 또 이 내각제의 그런 선거를 좀 감안을 해보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해산시키고 이제 다시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만기 1년 그러니까 자민당이 1년 남은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가져왔던 기조를 꺾어서 뭐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이제 환율의 변동성은 역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또 유럽의 이런 관계에서 일부 이제 아시아 쪽 통화로 반대급부로 좀 올라오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왜 꺼냈냐면 네. 사실 일본계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중개사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전해 들은 바 조용하게 자산을 회수를 전량해라. 이것이 이제 어떤 보복성인지 또 하나의 일본의 특성은 그 엔화 약세 때 그 와타나베 부인처럼 해외에다가 막 돈을 엄청나게 우리 지금 네. 서학개미 네, 하시는 네. 분들처럼 엔캐리가 그렇죠. 나왔듯이 네. 이렇게 쏟아부었던 자산들을 전부 지금 걷어가고 있는 본국으로 환류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왜 저럴까, 뭘 준비하나 이게 고민이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네. 좀 무거운 주제이긴 아직까지는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그 클루를 이런 단서를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네. 좀 모호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저는 직관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약간 좀 일본이 엇나가는 부분이 너무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이 자동차 쪽에 너무 이제 특화를 좀 많이 걸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네. 보니까 순수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보다는 뭐 기술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포커스 자체를 약간 이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한 곳에 이제 너무 좀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1 환율, 또 N달러 환율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좀 자동차 쪽이 저는 좀 직관적으로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눈에 들어오고요. 네. 뭐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뭐 종목으로만 놓고 봐도 사실 다른 종목들은 지금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대주주 이 이슈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네. 뭐가 좀 매도의 압력도 있고 또 10월, 11월 뭐 있는데. 양도세 3억 예. 대주주 조건 그렇죠. 얘기는 많더라고요. 뭐 2배, 3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어쨌든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현대차는 저 밑에 뭐 9만 얼마에서 정확하게 딱 사가지고 지금 100% 수익이 났다 이런 분들 많이 안 계시거든요. 보통 네. 뭐 10, 한 4, 5만 원 정도에 뭐 신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사서
소위 말해서 좀 물려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손익분기를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매도 압력이 좀 작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랑 바로 연결시키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좀 일본과의 이런 이 틈새적인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네. 그래도 또 배터리데이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자동차 쪽이 직관적으로는 조금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스가 발이건, 네, 뭐 테슬라 발이건, 트럼프 발이건, 네, 트럼프 풋 뭐 이렇게 발, 다 뭐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뭐 우리 기업들 기업 얘기죠. 지메 매니저의 생각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환율 문제는 정말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세 명이 이 환율만 놓고 토론을 해도 거의 뭐 하룻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나타났던 이제 현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스가발 효과는 이제 약간 컨벤션 효과. 너무 스가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발이라는 표현은 그냥 한자어를 그러니까 출발의 발자, 시작할 발자에서 거기에서 뭔가가 시작된 거다라고 이제 썼는데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또 항의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컨벤션 효과가 이제 저는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FMC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실망감들이 미국 이제 달러 이제 환율의 변동성을 조금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우리 원화도 뭐 1160원대까지 이제 좀 떨어졌으니까 강세가 제법 이제 빠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환율이 어쨌든 뭐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하지만 요즘에 역시 환율 자체도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패턴을 보면 환율에 연동되는 상관관계를 찾기가 대단히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전략적으로 이제 뭐 속된 말로 이 액티브 자금들이 업종을 하나하나 찍어서 이제 좀 매매를 좀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어쨌든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좀 받은 게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LG 화학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동차 업종의 이제 리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상 저는 이런 거죠.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제 수소차로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수소차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네네. 현대차라든지 뭐 일본의 도요타를 예를 들면 기술이 떨어져서 사실 지금 테슬라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따져보면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 이제 피처폰을 쓸 때는 그냥 핸드폰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하고 혁신을 주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도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전기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길에 이제 넥소가 많이 보여요. 네. 테슬라보다는. 그리고 현대차의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일본 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계속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건 이 제조 역량이 좀 뛰어난 기업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삼성전자가 후발 기업이지만 애플을 단번에 따라잡은 것처럼 현대차라든지 도요타가 테슬라의 제조 능력을 얼마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저는 뭐 투자만 잘한다면 1, 2년 안에 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뭐 제조할 수 있는 인프라는 사실 그렇죠. 뭐 현대차는 글로벌 탑 티어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잠깐 자리 비울 동안 그 니콜라라고 하는 네. 미국에서 이제 수소 트럭 사실 이 수소 전지의 그 포인트는 고출력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용차는 뭐 전기차 쪽이 좀 뭐 우세하고 트럭이나 그런 중장비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수소 전지가 상당히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설득력도 있고. 그래서 니콜라 이슈를 본다면은 현대차의 반사급부 거기에 이제 수소차 오늘 그렇죠. 한번 볼 수 있다면 기업을 좀 추가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그래서 같은데.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니콜라가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이 GM이 어쨌든 지분 투자를 무려 11%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GM이라든지 우리 현대기아차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와 같은 이런 완성차 회사들이 수소차와 전기차가 자기들의 먹거리가 될 거다라는 걸 지금 이제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 역시도 그런 쪽으로 바꿔나갈 수밖에 없겠죠. 내연기관에 필요하던 부품주들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계열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주들을 분명히 좀 봐야 되고요. 그런 네. 관점에서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뭐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았지만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일진 다이아라든지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분명히 이제 중소형들 중에서는 수소차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으로 주목을 좀 받게 될 거고, 지난주에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현대공업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논리처럼 자동차 부품주들도 시대적인 변화와 발맞춰 가는 기업들은 재평가를 받아야 될 거고, 네. 발을 못 맞추는 기업들은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잘하게 이제 움직이는 수소차와 관련된 부품주들 역시도 확실하게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 하나 추가를 좀 해주실 만한 건?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소부장 수소차 국산화를 중에서는 빼버리고 자동차 종목 중에서는 뭐 오늘 말씀드렸던 뭐 상신 EDP 상신 말씀을 좀 EDP. 드리고요. 그리고 수소 계열 쪽에서는 일진다이아라든지 상하 프론테크 같은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혜민 소장은 추가할 만한 기업은? 저는 그냥 큰 놈. 큰 놈? 예,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예. 오케이. 저기 뭐 하여튼 변화가 있으면 저는 뭐 자화전자는 늘 우리가 몇 번 했던 PT 시터, 전기차나 수소차에 같이 쓰이는. 네. 그거는 이제 좀 식상하니까 에버다임이라는 작은 기업 있잖아요. 에버다임. 중장비 쪽으로 그게 현대가 현대 백화점 계열입니다. 네, 예. 그쪽으로 지금 뭐 왜 그쪽으로 넘어갔을까 궁금해서. 너무 오래전 뭐 그거는 참 뭐 조금 이따가 그럴까요? 또 예,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죠. 보내드릴 김현민 시간이 보내놓고. 네. 네. 알겠습니다. 왜 절 보내놓고 자꾸 또 재밌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럼 가지 말고 모르겠는데. 계속 있어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뭐 지난주도 LG화학 이슈를 계속 좀 분석을 해드렸고, 이번 네. 주는 또 배터리데이 이슈를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전략적인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압축적으로 이 배터리데이 그리고 관련된 수혜주들을 좀 분류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프닝 함께 해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